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같이 해보려고 했던 이 문제 나머지 3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좀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좀 하고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라고 할 때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구현해라. 자, 어제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소수를 판별할 수 있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 함수를 만약에 따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로 로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수식은 좀 복잡해지겠죠, 로직은.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소수 판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 함수도 만들어 줄게요. 매개 변수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넣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소수 판별기. 먼저 이 녀석을 구현을 할 겁니다. 얘는 당연히 얘도 넘버라고 하는 매개 변수 하나 필요할 거고요. 왜냐면 인자를 넘겼을 때 그 인자에 해당하는 애가 소수가 맞는지 아닌지 결과를 돌려줄 거니까 이 녀석을 먼저 구현을 좀 해볼게요. 어제 해봤던 거 유사하게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num이라는 숫자가 1로 들어왔을 때는 false 바로 리턴하게끔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사용해서 i가 num까지 돌 수 있게. 여기서 어제 해봤던 방식 말고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나서 return true. 자, 어제랑은 살짝 다른 형태로 된 소수 판별기를 하나 지금 만들어 냈는데 이 녀석 소수 판별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시를 하나 가져와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봐봅시다. 1은 일단 여기서 걸러줄 거니까 1은 필요가 없고 2를 한번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넘버가 2래요. 이거 일단 거짓이라 안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i가 2인데 여기가 2래요. 그럼 2는 2보다 작다. 거짓이네요. 그럼 이만큼 안 하겠네요. 내려와서 true래요. 2는 소수가 맞죠? 일단 2의 경우에는 해결. 자, 그러면 다음 경우 5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자, 5 여기 거짓이라 안 할 거고 들어왔습니다. 2부터 시작을 하고 5까지 도는데 5를 포함시켜서 도나요? 5를 포함하지 않고 돌죠? 그럼 얘는 i가 2부터 3, 4까지 돌 수 있다는 거잖아요. i가 5가 되는 시점에 이 조건은 거짓이 될 거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이퀄 마크 하나를 뺐습니다. 그러면 2, 3, 4를 다 돌았을 때 이 녀석 당연히 만나는 애가 없겠죠?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5를 2로 나누든 3으로 나누든 4로 나누든 나머지가 존재할 거니까. 그쵸? 그럼 이거 거짓이라 안 할 거고 while은 그 거짓을 만나서 빠져나올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네요. 그럼 return true. 그럼 5도 소수가 맞으니까 검증이 됐고, 자, 이번엔 소수가 아닌 수를 한번 넣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4 넣어볼게요. 4. 이거 안 할 거고요. 내려왔습니다. 2, 4. 그럼 i가 2일 때, 3일 때 두 번 반복하겠네요. i가 4일 때는 거짓일 거니까. 그럼 일단 2일 때 4를 2로 나눴대요. 그럼 나머지가 0 맞죠? 그러면 이게 참인 순간에 뭐 한다고요? return false. 그러면 이 함수가 return을 만났어요. 이거 증감식 하고서 올라가요? 못 가죠? 함수는 return을 만남과 동시에 그 즉시 종료될 거니까. 그럼 얘는 return false. 소수가 아니다라고 돌려줬대요. 그럼 4는 소수가 아닌 게 맞으니까. 맞네요. 그쵸? 자, 지금 이거는 어떤 로직을 사용을 한 거냐면 1을 일단 별개의 코드로 분리를 시켰어요. 1은 제외. 그리고 나서 i의 값을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숫자 10을 넣었다라고 하면 10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소수가 아니지만 이제 1 빼고 10을 뺀 거예요. 이 두 경우를 뺀 거죠. 그러면 2부터 시작했고 포함하지 않는 것까지 도니까 2부터 9까지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이 상황 속에서 나머지가 0인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때는 리턴 펄스 하겠다. 만약에 실제로 7 같은 거 소수가 맞죠?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판별을 해볼게요. 1을 제외시켰어요. 그 다음에 7 제외죠. 포함 안 시켰으니까. 그럼 1과 7 빼고 2부터 6까지 검증을 할 건데 7을 2부터 6까지의 수 중에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얘는 소수가 맞잖아요. 지금 이 반복문은 그걸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을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얘는 1과 자기 자신 뺐는데 하나 더 있대요. 그럼 소수 아닌 거니까. 그런 식으로 로직을 구현을 한 겁니다. 어제 만들었던 방식 두 가지, 카운트를 사용하는 것과 합계를 사용하는 것 둘 다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반복문에서 한 번도 이 조건문을 참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건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수 중에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없었다는 거니까 이 코드 안 하고 내려오면 true, 얘는 소수가 맞아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 로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 판별기는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냥 닫을 거예요. 이 녀석이 안에 로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소수인지 아닌지 true, false 갖다 줄 거니까. 그럼 이걸 활용해서 자 여기에 코드를 로직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라고 할 때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초기 값은 1이고요. 현재 우리가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이 값까지 모든 소수,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소수를 찾아냈을 때 소수가 맞을 때 출력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은 초기 값은 1이에요. 반복문을 적어줄 거고요. 이 안에 i가 얘까지 돌아야 되죠. 그리고 1씩 증가를 시킬 겁니다. 다 돌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일 때 실제로 우리가 이 안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로직을 조건을 줄 건데 이때 이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근데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인자값 num인가요? 여기서 지금 num을 넘겨주면 되나요? 얘는 i를 넘겨줘야겠죠? 그리고 이 결과가 참이라면 그때는 해당 i를 출력할 거야. 그럼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 2, 3, 5, 7 4가지 나오면 되겠네요. 소수 판별기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냥 얘가 현재 반복문으로 1씩 증가되고 있는 i 값을 인자로 들고 가보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줄 거니까 소수가 맞아 라고 하면 이 조건 true로 남을 거고 true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안쪽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는 얘기고 그럼 종속되어 있는 코드가 print i니까 현재 i 값을 출력하겠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아니다, 거짓이었다 라고 하면 소수가 아니란 얘기니까 그때는 출력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드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로직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소수 판별기 사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죠? 이거 똑같이 또 하나 가져올 거고요. 여기다가 붙일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결국 소수 가지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판별기 하나 갖다 놓고 똑같이 열리지 마.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반환해라. 아까는 소수를 다 출력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개수를 반환하래요. 그러면 이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냥 여기서 출력하는 행위 대신에 개수를 세는 행위를 해놓고 마지막에 개수를 반환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은 힌트가 되게 많습니다.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우리가 필요한 건데 알아서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는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 빼고 밑에 있는 카운트랑 넘버는 이 카운트랑 다른 거죠. 여긴 전역 변수고 여긴 지역 변수니까 이 전역 변수는 이 출력을 할 때 여기서 사용이 될 애들. 그러면은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로서 얘한테 개수 남겨주면 출력해 주겠네요. 그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거 소수 판별기 갖다 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1부터 n 사이의 수래요. 그러면
1부터 n까지 돌 겁니다. 그리고 i가 1씩 증가를 해줘야겠죠. 이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로직이 지금 현재 i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거는 얘랑 동일하겠죠. 여기다가 i를 세팅해주고, 그럼 i가 소수가 맞으면 true, 소수가 아니면 false가 넘어올 거니까 소수가 맞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자체가 count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1 증가시킬 거야. 그럼 우리는 소수일 때만 count가 1씩 증가될 거니까 소수의 개수를 이 녀석이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함수가 끝날 때 리턴을 얘를 했으니까 이 리턴 값이 이 자리에 남는다라는 거고, 이 자리에 남은 리턴 값을 출력에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168개와 303개 예시에서 나오고 있는 정답과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계속 같은 결입니다. 소수 판별기를 사용해서 이만큼을 또 사용해서 이번에는 모든 소수의 합을 반환하래요. 합. 첫 번째 모두 출력, 두 번째 개수 세고, 지금 세 번째 모든 소수의 합. 합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니까 사실상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여기서 힌트로도 또 벌써 변수 하나 제공했고요. 결과적으로 돌려받고 출력하고 있으니 이것만 구현하면 되겠네요. 이 안쪽에다가 1부터니까 i는 1, while i가 여기는 n이죠? n까지 돌 겁니다. 또 그 다음 조건을 따져 볼 거예요. 만약에 is prime number, 이 함수를 실행할 때 i를 넘겨서 실행했는데 이 녀석이 true다, 그럼 소수가 맞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현재 i 값을 덧붙여서 더해 나가는 과정을 해준다면 이 if문이 참일 때에만 더해졌을 거니까, 그리고 함수가 끝날 때 최종적인 sum을 리턴을 할 거니까 얘가 반환이 된다면 여기에 남을 거고, 그걸 출력에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예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 과정을 소수 판별기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이걸 또 지금 현재 구조에 맞게끔 바꿔서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함수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이거 활용만 한다면 훨씬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막 뭔가 기능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들은 많이 사용하려고 만든 거니까 응용을 많이 해야 돼요. 가져다가 많이 써야 돼요. 한 번밖에 안 쓸 건데 함수를 만들 필요는 딱히 없어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 반복적인 기능 처리할 때 그런 애들을 함수로 따로 만들어 놓고 불러다가 쓰는 식으로 코드를 짜다 보니까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3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른 내용을 또 들어갈 겁니다. 자, 제가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 4개 열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언급드린 적이 딱히 없기는 한데 보여드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문제가 나와라.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자,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A, B라는 변수 2개 있고요.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프린트 이 주석을 푸셔서 이 물음표가 있는 자리에다가 이 A와 B 변수를 활용해서 이러한 출력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제가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제공된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직접 훼손하지 마세요.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이 값은 이 부분은 고정으로 놓고요. 이 밑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프린트문 여기다가 이 물음표 부분에 뭔가를 입력을 한 결과로서 출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개.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3번인가 2번까지 나올 거고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걸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센스와 구글링 가지고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세요. 시간을 좀 들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 타입이라는 함수도 검색해 보시니까 얘는 뭐를 의미하죠? 이 녀석은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가 지금 쓰는 변수 혹은 값의 진짜 데이터 타입이 뭔지 알려주고 있는 녀석이에요. 저거를 지금 왜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 때 실질적으로 눈으로 좀 볼 겁니다. 타입의 변화 같은 것들을. 자, 일단은 첫 번째로 A한테 10, B한테 20 들어있는데 둘 다 숫자죠. 따옴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쵸? 둘 다 숫자입니다. 자, 그럼 숫자 데이터로 둘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냥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이거는 1020이 아니라 그냥 30이 나오겠죠? 얘가 30이 나오는 이유는 값으로서 치환, 값으로서 치환. 그럼 컴퓨터가 이걸 보고 숫자 더하기 숫자 연산해야지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1020이라고 하는 결과를 뱉기 위해서는 A가 가진 값과 B가 가진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둘 다 문자가 되어야 이어붙이기가 돼서 102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연산은 그냥 이대로 둘 겁니다. 얘를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원본의 값을 훼손시키지 말아라라고 한 게 이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이거 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A랑 B를 하나 찍어 놓을 거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찍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정수가 들어있는 변수 두 개의 타입을 찍으면 얘네들은 둘 다 정수 타입인 int라고 반환을 해줄 거예요. 반환할 때 모양은 뭐 이렇게 꺽쇠 열고 클래스 어쩌고 하면서 int다 이렇게 알려줄 텐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int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은 뭐 한 거죠? 이 둘은 a라는 변수 불러놨어요. 그럼 얘는 지금 값이에요, 공간이에요? 공간이겠죠? 이퀄 마크의 좌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우측에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지금 호출하고 있네요. 이 함수 안에 인자로 누굴 넣었어요? a를 넣었죠. 근데 이 a는 현재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여기서의 a. 이건 값이죠? 그럼 이 자리는 결국 10으로 치환이 될 거라는 거고 str 함수의 인자로 우리가 10을 넘긴 상태가 되는 거다 라는 건데 이 str 함수 우리가 만든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미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 str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문자 더하기 숫자 같은 거 할 때 에러에서 보던 str 어쩌고 int 어쩌고 그 중에 하나예요. 이 str은 실질적으로 문자를 나타내고요.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녀석인데 지금 이 str 함수 자체가 숫자를 문자로 바꿔줄 수 있는 형태를 변환시키는 형변환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변환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str 함수의 인자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이 결과가 이 a 변수에게 문자 1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환을 시켰으니까 문자로 변환할 거야 라는 함수예요. 자, b도 마찬가지 20이라는 값이었는데 결국 문자 20으로 변환이 돼서 b한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둘째 치고 이 결과랑 이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아까 전에 위에 거는 제가 int 어쩌고가 나올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밑에는 int예요, str이에요? 얘는 str이죠. 왜냐면 원본 변수를 다시 갖다 놓고 값을 재할당을 시켜버렸으니까. 자, 실제로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은 프린트를 제가 안 썼군요.
이거 써줘야 됩니다. 타입은 그냥 실행했다고 결과가 출력되지 않아요. 인 실행 결과 위에서 int 2개 그리고 아래에서 str 2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3번째 라인에 있는 이 출력문이 실행되는 시점에 A와 B는 데이터가 문자예요, 정수예요? 이거 문자죠, 이제. 문자니까 1020 나오겠죠.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움직인 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원본 데이터는 숫자였어요. 여기까지 인트가 잘 나오죠. 숫자가 맞아요. 정수가 맞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이 A랑 B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 자체가 문자로 변했죠. 그쵸? 실제로 데이터를 우리는 바꾼 겁니다. 데이터의 타입도 바꾼 거고요. 데이터의 값도 변경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만약에 실제로 데이터의 값은 바꾸고 싶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출력하는 이 시점에만 잠깐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녀석을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리고 출력이 끝나고 나서도 얘를 조회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얘는 타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만 잠깐 바꾸는 거예요. 바꾼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행위를 안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쓸 것이냐 아니면 아예 데이터 자체를 바꿀 것이냐 이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파이썬은 애초에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타입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내가 숫자 넣었다 문자 넣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입 관리를 생각보다 치밀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해 가면서 타입을 찍어 보는 겁니다. 차이를 느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둘 다 상관이 없어요. 다만 둘의 차이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진짜로 데이터를 바꾼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바꾼 것처럼 보이게 한 건지 그 둘의 차이.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A한테는 3이 들어가 있고 B한테는 6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숫자가 아니겠네요. 그쵸? 그럼 지금 이 출력문을 주석을 풀고 실행시키면 36이 나오겠죠? 문자 더하기 문자 이어붙이기가 됐을 거니까. 그럼 이 녀석도 이런 출력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덧셈 연산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문자로 존재하는 3, 문자로 존재하는 6을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9가 나올까요? 얘는 그냥 36이 나오겠죠? 근데 방금 전에 있던 36은 문자 36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36은 숫자 36일 겁니다. 이거를 타입으로 찍어보기 위해서 변수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C의 타입은 int가 맞죠? 근데 아까 전처럼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넣는다면 이 녀석 A 플러스 B의 타입은 str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안 보고 있다고 쳐볼게요. A하고 B한테 문자가 있는지 숫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연산 해야 된대요. A, B 가지고 써야 된대요. 이걸 왜 모르냐면 아니 그냥 올라가서 코드 보면 되지 왜 자꾸 이런 조건 이상한 조건을 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이렇게 넣는 과정은 많이 없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값을 임의로 넣는 행위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넣느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온 데이터가 정수일지 문자일지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냐? 막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데이터 가져와서 뭐 리스트나 이런 거에 넣어놓고 그걸로 가지고 작업할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안에 데이터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문으로 찍어봤다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타입을 찍어볼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지금 숫자가 맞구나, 문자가 맞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물론 데이터 타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작업은 A와 B를 일시적으로 얘는 처리를 해버릴까요? int에다가 A 넣어주고 int에다가 B 넣어주고 출력하는 당시에만 잠깐 숫자인 척하게 만들어서 연산을 해버리자. 그러면 실질적인 A, B의 데이터 타입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 똑같이 문자예요. 근데 더했을 때 소수점 연산까지 같이 나와야 된대요. 이제 다른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 데이터와 이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와 소수점이 없는 숫자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아실 건데 이 파이썬을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정수입니다. int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int가 이제 풀네임이 인티저인데 인티저를 검색해 보시고 int를 검색해도 사실 똑같이 나와요. 둘 다 정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그리고 소수점이 존재하는 이 녀석은 실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소수점이 있는 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실수가 정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0, 플러스 음수, 0, 양수 이게 정수예요. 근데 실수는 그거 플러스에 소수점이 들어있는 수까지 다 실수입니다. 범위가 좀 더 크죠? 근데 범위가 물론 얘가 크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소수점이 붙어있는 실수와 그냥 정수 데이터는 깐깐하게 잘 차이를 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가 결국에 또 숫자가 돼야 돼요. 근데 물론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녀석을 바로 int, 정수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위에서 썼던 이런 거 써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정수가 될까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란 얘기예요. 이 녀석은 안 돼요. 에러가 납니다. 이 에러 내용을 우리가 막 엄청 디테일하게 알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뉘앙스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얘가 지금 int로 변환될 수 있는 범위를 한계를 벗어났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왜 int로 변환될 수가 없는지 상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자 3.1입니다. 3이라고 하는 문자 같은 경우는 in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형태를 변환시키려고 하면 이거 홀다운표 부분만 이렇게 떼버리면 얘는 숫자가 가능하죠. 실제로 정수가 맞고요. 근데 이 녀석 지금 3.1 문자인데 홀다운표를 제거했다라고 볼게요. 얘는 정수인가요? 정수 범위가 아니죠. 소수점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실수의 범위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수로 바꿀 거야 라고 했는데 소수점이 존재하는 수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자, 소수점이 붙어있는 실수는 float이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얘는 이제 플롯 자체가 실수를 의미하고요. 실수로 형태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함수가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녀석을 사용해 본다면 얘는 가능하겠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써본 게 str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얘는 문자로 변환하고자 한 거죠. 그 다음에 플롯이라고 하는 거 하나, 얘는 실수로 변환하고자 한 거고, 그 다음에 int, 얘는 정수로 변환하고자 한 거고,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활용해서 b도 똑같이 플롯을 사용하고 b를 넣어줘. 그리고 연산을 하게 하면 9.2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당연히 이 플롯으로 변환시킨 데이터의 타입을 따로 찍어본다면 얘는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str로 변환하면 str 타입 나왔고 int로 변환하면 int 타입 나왔듯이 플롯으로 변환하면 플롯 타입 나오는 거예요. 실수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구글링 조금만 해보시면 이거 알아낼 수 있었을 거고 사실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얘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연산할 건데 소수점이 없어야 돼요. 그쵸? 소수점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소수점이 없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 아닌가요? 정수 더하기 정수를 해야 소수점이 없을 텐데 우리 지금 얘네들 정수로 바로 못 바꾸는 거 바로 위에서 체크했죠? 그럼 이거 정수로는 안 되네?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정수까지 끌고 올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바로 정수 형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수점이 존재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방금 위에서 썼던 플롯 사용하는 방식. 그러면 일단 문자에서 숫자까지는 오겠네요? 그러면 플롯으로 바꾼 뒤에 정수로는 바꿀 수 있을까? 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겨먹은 문자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정수 3이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중간 다리, 이 중간 과정에 플롯이라고 하는 형변환을 사용해 한번 문자를 실수 형태로 변환시켜주고 그 결과를 다시 정수로 변환시켜주는 이중 형변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이러면 이 플롯 A의 결과는 3.1이죠. 3.1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한 번 더 정수로 형변환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실수로 변환된 이 상태를 잠깐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했던 방식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타입이 변했겠죠? 타입 다 찍어 볼게요. 변환하고 찍고 자, 그럼 여기서의 A는 이미 플롯으로 변환이 됐을 거니까 해당 A를 다시 int로 변환을 시키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타입을 한 번 더 찍어보면 이 녀석들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을까? 자, 순차적으로 맨 처음에 str 2개 나옵니다. 왜냐 처음에 문자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롯으로 형태를 변환시키고 나서 플롯 2개 나오고요. 지금 이거는 일시적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변환된 값을 넣었으니까 실제로 타입을 찍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트로 한 번 더 형변환을 했더니 타입이 가능하네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코드가 없다면 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롯이라고 하는 이 실수 형태를 한번 거쳐서 와야 된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문자 자체가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 형태일 때 바로 정수로 못 가니까 이렇게 한 다리 거쳐서 오자. 자, 그러면 실제로 이 A, B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찍어볼까요? 얘는 3과 6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 과정을 다 거쳤을 때 A, B의 결과가 3과 6이 됐어요. 우리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럼 이 녀석들 플러스 연산하면 그냥 9 나오겠죠. 이건 이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상황 속에 이 0.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좀 소중한 데이터였다면, 만약에 이 0.1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였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인트로 변환하는 방식이 옳을까요?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 변환시키는 거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형변환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처음 하나요 제가? 처음 했을 수도 있어요. 이 형변환은 진짜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변환 잠깐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실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점점 코드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변환은 항상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거 0.1이라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제가 이런 작업을 해버리는 바람에 0.1이 사라져서 프로그램이 손상이 됐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거 누구 탓이에요? 형변환을 한 개발자 탓입니다. 그래서 형변환은 절대적으로 남발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상황 속에 이 시기, 지금 이 정도의 시기에서 한 번만 값을 좀 변환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작업 안 하고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이 시점에만 잠깐 바꿔 쓰면 돼요. 그런 건 또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도출해내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이 타입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야 사실 눈으로 보려고 찍어놓은 거지만 그냥 지우고 얘기를 하죠. 깔끔하게. 자, 타입을 다 뺐어요. 지금 코드가 불필요한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요? A의 값 바꾸고 또 할당해서 B의 값도 하고 A 또 하고 B 또 하고 이거를 한 번에 줄일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줄이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순서를 써 내려가면은 결과는 잘 나와요. 이게 왜 되냐? 자, int라는 녀석과 플롯이라는 녀석, 얘네는 결국 함수죠. 함수죠, 얘네. 이 소괄호 안에 뭐 들어간다고요? 인자죠. 자, 함수한테 인자를 넣으면 그 인자가 함수의 매개 변수로 빨려 들어가는 거였고,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로직을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로직을 처리한 뒤에 변수에 담을 수 있다는 걸 보니까 뭔가 리턴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총집합이에요. 실제로 얘네들 까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소괄호 안쪽에 인자를 넣어주면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바깥에 있는 함수 int죠. int 함수를 실행하는 시점에 인자로 넣고 있는 값이 이 플롯 함수의 실행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플롯 함수는 결국 인자를 뭘 가지고 있어요? a를 가지고 있죠. 자, 실행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int가 먼저 쓰였으니까 int 형변환을 먼저 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지금 int 함수의 인자로 세팅된 이 녀석, 이 플롯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연산하고 실행된 결과,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이 자리에 다시 남길 거고요. 그 남긴 결과가 int 함수의 인자로서 다시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int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자리에 다시 또 리턴 값이 남는 거예요. 순서가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바뀐다면 얘는 에러입니다. 안 돼요. 왜냐면 a를 지금 int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 아까 봤잖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함수 사용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는 함수 안에서 함수를 실행하는 그 실행문에서 인자로 함수 실행의 결과를 남기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이제 파이썬도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파이썬이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점 때문에 파이썬을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얘가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데이터 타입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데이터 타입을 무시했다면 문자 더하기 숫자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안 되죠. 명확하게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대신에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의 값을 넣는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분명하게 따져가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숫자 타입과 문자 타입. 네, 문자 타입은 이제 문자열 타입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숫자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논리형 타입. 근데 얘는 사실 불리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 얘네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따가 아마 배울 것 같은데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도 리스트 타입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딕셔너리라고 하는 녀석도 딕셔너리 타입이 따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다 명확하게 타입이 정해져 있고 이 타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형 변환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안내를 드렸고요. 그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